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7th of December 2024, Fri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삼천당 제약, 삼천당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08%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독일계 회사의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계약을 하면서 미국과 중남미 쪽에 이제 판매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고 기관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주가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좀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상승을 좀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이제 실제 매출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았다가 실제 매출이 좀 찍히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임상 3상까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하는데 뭐 약간씩의 뭐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허가 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일계 회사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약을 했었던 것 같고요. 판매는 미국은 지금 리네 제로니, 중남미 쪽으로는 바이엘 쪽이 맡아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천단 제약 그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아마 하반기 정도서부터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그 목요일 날 결국 한덕수가 그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발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탄핵 투표를 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50석 이상 되면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는데, 국민의힘이나 한덕수는 계속 200석 이상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온다면 200석이 넘을 수도 있고, 아예 자체 보이콧하거나 이러면 200석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건데, 가급적이면 200석이 넘어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때 이제 국무회의 들어왔던 11명의 국무위원을 다 같이 날릴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당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11명을 다 날리는 게 맞고, 다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엄중한 시국에 국회의원 11명까지 탄핵되면 조금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서 좀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물론 민주당은 놔두는 걸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들 중에 물론 소극적으로 반대했는 사람도 한 두세 명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무회의를 소집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적극적으로 완전 적극적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무위원 11명은 날리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건 결과론적인 측면이고, 만약에 한덕수가 그 정도 지금까지 이 정도의 목리를 안 부린다면 그 당시 민주당 선택이 맞았을 수도 있고, 이거는 결과론에 따른 거라 뭐가 옳다 그르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논평만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정당성 측면에서는 역시 11명을 날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의원, 예전에 정의당 의원이 갑자기 이제 당시에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아마 캐비넷 이것도 검찰이 그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김영란이 또 이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란이 아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곽정균 수방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끄집어내라,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게 4명 군인 1명이 1명씩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봤을 때 뭐 내란이 틀림없고 군인이 그 국회에 그 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내란입니다.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란을 움직일 수 없는 어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수도 지금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비상계엄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보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참 진짜 대화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찌 됐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친위 쿠데타가 인제 결국은 그래서 인제 실패하게 됐는데, 에 사실은 친위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뭐 광주 사태라든지 여러 번 걸치면서 축적된 어떤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냈고, 물론 인제 날씨가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은 뭐 아쉬움을 뒤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거를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은 설날까지 이제 구정 이제 1월 28일, 29, 30 이때까지만 버티면 이긴다라고 이제 무속 쪽에서 신년 운세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헛된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또 이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같이 공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수사가 여태까지 정말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내란 사태하고는, 이재명 사태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해범하고 예를 들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둘 다 위반했으니까 그 법을 어긴 건 맞죠. 그렇지만 살해범하고 뭐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하고 같이 동등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